더러운 돌이 박힌 돌을 뽑는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JJ는 그 더치페이란 말 잘 사용하시나요? 더치페이 잘 알죠. 예. 더치가 그 네덜란드 쪽 뭐 그렇습니다. 그거잖아요. 예, 네. 네덜란드 사람의 형용사, 네덜란드 사람을 말하는 그 영어죠. 그게 더치입니다. 그게 더치라고 그러죠. 더치가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하나의 일상어가 됐죠. 지금 이제 뭐 각자 낸다라고 하는 그런 뭐 좋은 뜻도 아니고 나쁜 뜻도 아니고 그냥 뉴트럴한 뜻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콩글리시가 아닙니다. 외국 사람도 더치페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더치페이가 콩글리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표현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옛날부터. DUCTH. 그렇죠. 맞죠? 예. 예. 근데 요게 여기에도 역시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있는 겁니다. 여기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뭐죠? 있어요. 뭐냐 그러면 네덜란드의 황금기, 네덜란드가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 옆나라 그 섬나라 영국 사람들이 호시탐탐 네덜란드의 해외 식민지를 탐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저렇게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를 장악하면서 우리 대영 제국도 못했는데 식민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3차례에 걸쳐서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네덜란드가 졌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와중에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좀 비꼬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특정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제가 네. 표현은 안 하겠지만. 네. 그래서 뭐 쪼잔하거나 뭐 구두쇠이거나 아니면 고집이 센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영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해요. Go Dutch. 야 더치 방식으로 쪼잔하게 이렇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썼다라고 해요. Go Dutch가. 그래서 이게 뭐 더치식으로 해봐라. 이렇게 약간 쪼잔하고 구두쇠 같으면 아유 Go Dutch 그래 그렇게 인생 살아. 더치 네덜란드 사람 같이 살아. 이런 식으로 말을 낸 거죠. 네. 그래서 더치페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야 네덜란드 사람 같이 그냥 너 먹을 거 너 먹고 우리 관계 끊자. 나 먹을 거 나 먹고 이런 뉘앙스인 거죠. 예. 뭐 큰형님이 한 번 낼게 이렇게 너 한 번 내고 나 한 번 내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야 그 너가 지금 그게 너의 합리성이니 그래 너같이 한번 살아봐 네가 내고 살아 나도 내 거 낼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말에서부터 생겨난 표현인 것이죠. 이게 사실 뭐 그게 뭐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데 영국 사람들이 괜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말일 수도 그렇게 있는 만든 건데. 겁니다. 이게 역사적 그냥 만든 사실입니다. 거네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확장이 된 겁니다. 표현이 확장이 돼서 더치가 붙으면 계속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치 커리지, 커리지가 용기란 뜻이거든요. 네. 더치 커리지 하면은 참다운 용기가 아니라 가식적인 용기 그런 거고요. 사전에다 나와 있는 겁니다. 더치 엉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잔소리가 많은 삼촌, 잔소리가 많은 아저씨를 뜻하게 됐고요. 그리고 더치 와이프라는 재밌는 표현도 있어요. 더치 와이프. 더치 와이프? 더치 와이프가 그냥 와이프에다 더치 붙으면은 뭐지? 죽부인 아시나요? 죽부인? 네, 우리 왜 죽부인. 더울 때 이렇게 네, 네. 하는 그 나무로. 예, 그 더치 와이프가 죽부인이란 뜻입니다. 죽부인. 이게 원래 똑같네. 동남아에 가면 우리나라만 죽부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더운 나라에 가면 네. 그 나라도 옛날부터 죽부인이 있었어요. 더우니까 이렇게 사람은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다 같은 뜻을 갖고 예, 있군요. 대나무로 만들어서 끼고 잤어요. 네. 더치 와이프 하면 죽부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뭐 썩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길바닥에서 하는 경매, 길바닥에서 옷 사세요 하는 그런 경매를 더치 옥션. 더치 옥션. 옥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파티를 열었는데 주인이 먼저 취해서 이렇게 잠들어 버리는 파티. 그런 파티를 이제 더치 피스트라고 합니다. 피스트가 이제 그 연회란 뜻인데 파티란 뜻인데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주인이 먼저 술 취해서 이렇게 자버리는 거죠. 손님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되고 그런 걸 더치 피스트.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고우 더치가 더치페이가 됐고 이 더치페이가 확장이 돼서 많은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생겨났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어요. 좀 억울하죠. 예. 쥐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게 지금 억울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경험한 네덜란드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았어요. 하나같이 너그러웠고. 근데 왜 이렇게 더치페이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말도 나왔다 그래요. 더치페이 안 하고 이제 더치 트릿이다. 트릿이 남한테 사주는 게 트릿이거든요. 영어로 I'll treat you 하면 이번엔 내가 낼게. 그래서 지금은 더치페이가 아니라 이제 더치 트릿이다. 이제 어떤 이렇게 베푸는 긍정적인 언어로서의 표현으로서의
더치 트릿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생겨났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치페이보다는 더치 트릿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멋지네요. 그래서 아니, JJ한테도 좀 맥주도 좀 사주고 아 감사합니다. 치즈도 좀 나눠주고 더치 트릿 너무 좋네요. 네, 더치 트릿 한번 외쳐볼까요? 더치 트릿 좋습니다. 네. 아 이게 더치라는 말이 또 네, 지금 그렇게 안 쓰이는 게 확실한 게 그 네덜란드 선수들이 예전에 그 K1 네. 선수들 잘하는 선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별명이 뭐 플라잉 더치맨 이런 사람도 있었고 네. 더치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예,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네덜란드를 근데 홀랜드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네. 네덜란드하고 홀랜드하고 이제 같은 말이죠. 많이 네. 혼용돼서 왜 쓰는데 네덜란드가 맞고요. 네. 홀랜드는 그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가장 잘 사는 하나의 지방 이름이었습니다. 네. 하나 지방이었어요. 가장 잘 사는 지방 이름인데 그 지방 워낙 잘 살고 이 네덜란드를 대표하다 보니까 그 지방 이름을 그냥 홀랜드니까 혼용을 한 거죠. 네덜란드 홀랜드 이렇게 그 혼용을 하는데 지금도 홀랜드가 있어요? 예, 홀랜드가 있습니다. 아. 홀란드라고 하는 그 지방이 지금도 있습니다. 약간 발음은 다른데 홀란드라고 하는 지방이 지금도 있고요. 근데 지금 네덜란드가 공식 명칭이 많고요. 다 네덜란드라고 부르죠? 예, 거기서? 네덜란드라고 네. 부릅니다. 네덜란드라고 부르고 그 어떤 축구 경기 나왔을 때도 우리가 홀란드라고 하지 않고 월드컵에서는 네덜란드라고 하고요. 근데 홀란드는 그 네덜란드를 대표하고 가장 잘 사는 한 지방의 이름이었는데 혼용이 지금도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정식 표현이죠. 어렸을 때 홀랜드라고도 부르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홀란드라고도 네.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홀랜드를 네. 그 홀랜드를 그 일본이 받아들여서 오란다인가요? 오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홀랜드를 일본 발음은 오란다라고 그래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란다 자카라고 하는 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이 받아들인 건 네덜란드가 아니고 이제 홀랜드, 오란다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 그렇군요. 인연이 있습니다. 예. 역시 네. 오, 너무 몰랐던 암스테르담도 역시 대단한 것들을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번 편이 아주 백미였습니다. 이번 편이 특히 재밌네요. 너무 몰랐던 코너가 예. 특히 좋았던 그런 편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몰랐던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그러면 암스테르담은 어떤 사람에게 권하는 곳인가요? 네, 그 암스테르담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방종이 아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무한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스테르담은 남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거의 모두 최초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유가 없으면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유가 없으면 나는 정말 이것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히스테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부터 자유를 갈망하던 네덜란드 국민들은요,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를 했습니다. 그 어렵게 쟁취한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아는 국민들이 바로 저는 네덜란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그 암스테르담의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성장을 시켰고요. 또 세계 최고의 작품들로 보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렘브란트도 그랬고요. 얀 베르메르도 그랬고요. 빈센트 반 고흐도 그랬고요. 프란스 할스도 그랬습니다. 또 나아가 이런 암스테르담의 자유는 암스테르담의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와 주식회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또 네덜란드를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1600년대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으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암스테르담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혁신의 에너지는 지금도 암스테르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그 자체를 부강한 나라로 존재시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는 도시의 품격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면서 암스테르담 시민들의 표정을 보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스테르담 시민들의 표정에는 저는 자유가 서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이렇게 무슨 뭔가 쫓기고 통제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합법이라면, 불법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누구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고귀하고 비천함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이성과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전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스테르담은 바로 그런 품격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저는 곧 혁신이고 또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존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공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는 암스테르담 여행을 권합니다. 암스테르담 여행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바로 자유의 에너지를 무한 자유의 에너지를 그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심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그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 이럴 때마다 브라이언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네, 이건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표현들. 네, 정말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러 암스테르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참 JJ의 그 네. 닭싸움을 암스테르담에서 그 네덜란드 사람들과 하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로 찍으면 재밌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도 지금 좀 드네요. 키들이 되게 커가지고 고전하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세계 도시 여행, 네. 이도 저도! 마지막에 3개 빼먹었네. 세계 도시. 아주 뭐 그래도 이 암스테르담 편 너무 좋았죠? 재밌는데요? 암스테르담? 저 그냥 가보고 싶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그거 진짜 제가 비행기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다니까요. 40만 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40만 원인가요? 한 20년 전 가격 아닌가요, 혹시? 이게 스카이 스캐너로 결국에 찾다 보면은 최저가가 뜰 때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진짜 사람들 거의 안 갈 때 완전. 네. 그때가 아마 제가 4월 중순인가 그랬어요. 네. 심심해서 한번 봤었는데. 네. 대단한 가격입니다. 아까 축구 얘기하다 말아가지고 네. 축구 얘기 제가 또 축구 얘기하면 또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약스가 어디가 연고지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약스는 도시 이름이 아닌가 봐요? 아약스는 그 고유명사인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 이름이 아닌 것 같고. AJAX. 예, 그걸 아약스라고 읽는데 제가 그 한번 로테르담이라고 네덜란드에서 1시간이면 가는 두 번째 도시. 네덜란드 두 번째 도시에 갔었는데 아니 그날 축구에서 이겼나 봐요. 무슨 그 팀이 그냥 막 사람들이 공중 뛰면서 끊임없이 공중 뛰면서 동양인인 제가 지나가니까 막 휘파람 불고 막 손 흔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를 뭐 비하하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좋아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확 손 흔들고 막 정말 축구가 독일만큼 정말 대단한 나라가 네덜란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작은 나라인데 그 축구팀도 많고 인기 좋은 거 보면은 이게 한동안 네덜란드 축구가 완전 죽었어요. 네. 완전 못해지고 리그도 완전 점점 약해졌었는데 한 재작년부터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네. 국가대표도 세지고. 그런가요? 갑자기 지금 세져가지고 여기서 좋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배출이 돼요. 예전에 그 요한 크루이프인가요? 그 네. 축구의 전설 요한 크루이프 아약스 출신이죠. 예, 그분도 여기 네덜란드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요 박지성, 이영표 선수 있었던 아인토벤이랑 네. 요 아약스, 페예노르트 이런 데가 여기서 커서 큰 팀으로 가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잘 팔아요. 네. 비싸게. 장사를 잘하는 박지성 선수는 뭐 거기 메뉴가 갖고 뭐 우리나라의 영웅이 됐고. 레전드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홍등가 투어는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 뭐 이게 무슨 내가 작정하고 저걸 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 생활하고 혼재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다 보면 그냥 발견이 되는 겁니다. 가다니 발견돼서 문화적 충격이 이렇게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눈 가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어떤 분들은 야한 말해요? 거기는 뭐 그 온갖 속어와 비속어와 그래요? 모든 언어가 다 혼재가 돼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라이브로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하나의 그게 뭐 상품이 됐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돈을 내면 안내자가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면서 여기는 무슨 집, 여기는 무슨 집 얘기를 하는 그런 투어가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백인, 여기는 네, 뭐 그런 거고 여기는 뭐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아까 할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옵션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풍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풍차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풍차가 네덜란드가 원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풍차는 그 페르시아 기원 후 7세기경에 그 페르시아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의 이란이죠.
그리고 튤립도 그 터키의 국화가 튤립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터키예요? 터키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상식 밖의 세계사가 참 많다. 원조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까 원조가 아니네. 저도 풍차 원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냥 풍차가 있구나. 풍차하면 생각나는 건 돈키호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암스테르담 편. 좀 목이 말랐지만 시간도 뭐 거의 재밌었다. 2시간 뭐 거의 뭐 엄청 했네요. 정말 다음에 그러면 아이슬란드 하나. 예, 다음에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돈도 잊어버렸던 심지어 아 그래요? 제가 돈을 안 아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돈을 잊어버려서 며칠 동안 고생했던 아이슬란드 편을 다음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구 30만의 아이슬란드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